그래서 법원입니다. 주제는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재판이 공정하냐 이거 이야기죠. 그리고 미안. 재판이 공정하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던 이야기가 대법관 후보자가 이 받았다. 로스쿨한테 이제 로스쿨 교수로 있으면서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돈을 많이 받은 경력이 있더라. 근데 결국에는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동의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가나 같이 물어봤죠. 공정성에 미칠 영. 대법관의 구성을 보니 14명인데 60대 이상이 많고 뭐 55세 미만이 대부분이고 여성은 적고 서울대 출신 많고 그리고 법원 안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써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수들은 대부분 이런 걸 많이 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 뭐 논문에 뭐 이렇게 보고서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대법관 못 된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요 사건에 직접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뭐 로펌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판결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죠. 국회 동의해줬다는 거예요. 합의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 대법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게 공정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로펌과 뭐 특수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국회에 동의 거쳐가지고 했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뭐라 말하기 좀 그렇죠? 네. 나도, 대법관의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경력이 많이 쌓여야지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이 많으면 이제 꼰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가 변하는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성별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여성 관련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그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전체 법관 중에 여성의 비율이 작다면 이것도 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인데 성별에 따른 구성이 작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럼 여성의 능력이 딸린다는 건가? 네,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대 출신, 특정 출신이 많다는 것은 아니 그쪽이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과 그렇다 할지라도 특정 학교의 선후배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의견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법원 안에서 이제 법관이었던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드시 뭐 법관 중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하면 되는 거라서 뭐 변호사 하다가 이제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하자면 법원 내부의 시각만이 반영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측면,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법원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법원 안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법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런 비판이 있다고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요거는 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입장이 다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는 그런 일종의 시민사회죠. 시민사회가 재판에 대한 비판, 판사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는 사례가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재판 결과가 뭐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 판결이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판사는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다양하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문가 이게 판사는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인데, 요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그죠? 그런 의견이 있었죠. 이거는 법원과 판사한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회가 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의 기준과 법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의 의견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는 그냥 양형 기준이나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기계적으로 판단만 하는 사람이냐? 기준에 따라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야지 판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이런 여론들이 판사를 일로 땡겼다 절로 땡겼다 하면서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론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의 의견도 기억에 남습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깊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지고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도골 때리는 거였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재판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재판이 100%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제도 이런 그 여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이제 국민도 재판에 참여를 하자. 2008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답니다. 밑에 자료를 보면 법원도 무죄, 배심원도 무죄, 배심원도 유죄, 법원도 유죄. 의사의 합치를 보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다수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자료였죠. 자, 그래서 이게 기여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재판에 대한 참여가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까? 여론이라는 것이, 그리고 상식이라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반영된다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여러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회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이나 다 이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는데, 대통령도 뽑고 뭐 국회의원도 뽑고 입법총원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데 지방자치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법 재판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친구의 의견이 기억 남습니다. 뭐 괜찮은 논리죠. 그럼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근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다 같은 것을 눈여겨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식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공정, 그리고 뭐 법률적 전문성, 이런 것들과 일치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어떤 대응이 이성적인 재판을 흔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그만큼 갖추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일당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출석률도 별로 안 높더라. 그러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 상황에서 누가 이런 데 가가지고 배심원 하는데 며칠씩 가겠느냐. 그렇다면은 뭐 그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배심원단이 구성된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민할 거리가 많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배심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이 사람들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뭐 어떻게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뭐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처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상식의 변화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냐? 어려운 거죠. 네. 법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법원의 급이나 아니면 이제 재판의 절차 이런 거는 뒤에 법과 관련돼서 할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